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식탁에 흔하게 오르는 푸른 채소, 바로 오이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함께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이 오이를 섭취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이는 수분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아 다이어트나 여름철 갈증 해소에 탁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으며 상큼하고 아삭한 식감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오이가 무조건 몸에 좋기만 한 걸까요? 모든 음식과의 궁합이 완벽할까요? 오이 속에 감춰진 다양한 비밀과 특정 음식들과 함께 섭취했을 때 우리 몸에 발생할 수 있는 의외의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이를 더욱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귀중한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식생활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이가 가진 놀라운 장점들부터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볼까요? 오이는 약 95% 이상이 순수한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무더운 여름철 갈증 해소에 탁월하며 체내 수분 균형을 최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줍니다. 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또한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쌓인 과도한 나트륨과 불필요한 노폐물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데 기여하며 이로 인해 붓기 완화에도 놀라운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신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건강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이에는 이 비타민 K가 적절히 함유되어 있어 골다공증 예방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오이에는 실리콘이라는 미량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탄력을 증진시키고 머리카락을 윤기 있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는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오이가 가진 매력을 더합니다. 또한 풍부한 섬유질은 장 건강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배변 활동을 돕고 변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처럼 오이는 다양한 영양소와 효능을 지닌 팔방미인 채소입니다. 이렇게 다채로운 이점을 가진 오이, 하지만 모든 음식과의 궁합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매우 중요한 사실, 과연 알고 계셨나요? 특히 나이가 들어 소화 기능이나 영양소, 흡수 능력이 젊은 시절보다 약해질 수 있는 우리 시니어분들에게는 더욱 세심하고 신중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시니어분들이 오이와 함께 섭취했을 때 치명적일 수 있는 각별히 주의해야 할 10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매우 자세하고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치명적이라는 표현은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해롭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정도의 부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입니다. 무는 김치, 국, 찌개 등 한국인의 식탁에 겨울철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채소 중 하나인데요. 오이와 무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오이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특별한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는 강력한 산화효소로 무에 다량으로 함유된 비타민C를 활발하게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고 알려진 무를 많이 먹어도 오이와 함께 먹게 되면 무에 포함된 귀중한 비타민C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오이와 무를 함께 드셔야 한다면 식초를 소량 첨가하여 아스코르비나아제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고 비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샐러드나 무생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팁입니다. 두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역시 오이와 비슷한 이유로 섭취 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당근에도 오이와 마찬가지로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상당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당근을 함께 섭취하면 이 두 채소에 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서로 활성화되면서 오이나 다른 채소에 들어있는 비타민C를 더욱 적극적으로 파괴할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신선한 채소를 즐기는 많은 분들이 샐러드에 오이와 당근을 함께 넣어 먹는 경우가 매우 흔한데 이때는 비타민C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당근을 기름에 살짝 조리하거나 볶으면 아스코르비나아제가 열에 의해 비활성화되면서 비타민C 파괴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의 핵심 영양소인 지용성 비타민 베타카로틴 흡수율도 극대화할 수 있으니 당근은 익혀 먹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이는 영양소 섭취의 효율성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전 세계적으로 슈퍼푸드라고 불릴 정도로 라이코펜, 비타민C, 칼륨 등 우리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매우 풍부한 채소이자 과일입니다. 신선한 샐러드나 시원한 냉채에 오이와 토마토를 함께 넣어 먹는 경우가 매우 흔하고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죠. 하지만 이 조합 역시 오이에 존재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토마토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함께 먹는다고 해서 토마토의 비타민C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타민C의 효율적인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는 가급적 오이와 토마토를 따로 드시거나 적어도 토마토를 먼저 섭취하시고 오이를 나중에 섭취하시는 등의 지혜로운 식사 순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샐러드 드레싱으로 식초가 포함된 것을 사용하면 비타민C 손실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감귤류 과일입니다. 귤, 오렌지, 자몽, 레몬 등 감귤류 과일은 상큼한 맛과 함께 비타민C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특히 면역력 증진과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고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이와 감귤류 과일을 함께 섭취하면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가 감귤류 과일의 풍부한 비타민C의 체내 흡수율을 유의미하게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고 그 효능을 최대한 누리고 싶다면 오이와 감귤류 과일은 최소한 12시간의 시간 간격을 두고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로 감귤류 과일을 먹고 점심 식사에서 오이가 포함된 음식을 즐기는 식의 분리 섭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우유입니다. 이 조합은 조금 의외로 들릴 수 있지만 오이와 우유를 함께 섭취할 경우 우리 몸에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오이에 포함된 단백질 분해 효소 때문입니다. 이 효소가 우유 속의 풍부한 단백질인 카제인과 결합하여 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복합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 우리 시녀분들의 경우 이러한 조합으로 인해 복통, 설사, 과도한 가스 발생, 더부룩함 등의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혹 오이 냉국에 우유를 넣어 먹는 독특한 레시피도 있지만 위장이 민감하거나 소화력이 약하시다면 이러한 실험적인 조합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을 위해 검증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설탕입니다. 과거에는 토마토에 설탕을 뿌려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듯이 오이에도 단맛을 더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합은 영양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결코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비타민 B군은 우리 몸의 당질 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이러한 비타민 B군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설탕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B군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어 오히려 몸에 불필요한 피로를 쌓이게 하거나 다른 중요한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를 드실 때 만약 단맛을 꼭 추가하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꿀이나 올리고당과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만 사용하는 것이 훨씬 건강하고 영양학적으로 이로운 방법입니다. 이는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장어입니다. 이 조합은 언뜻 보기에 오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음식 궁합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좋은 예시가 됩니다. 흔히 장어와 복숭아를 함께 먹으면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는 속설이 있죠. 이는 복숭아에 함유된 유기산이 장어의 풍부한 지방, 소화를 방해하여 소화 불량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소화 부담이 큰 음식 조합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이는 기본적으로 차가운 성질을 가진 채소이므로 따뜻한 성질을 가진 장어와 함께 먹을 때 소화 기관이 민감한 분들은 소화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한 시녀분들은 이러한 조합을 피하거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뜨거운 탕이나 구이 형태로 장어를 섭취한 후 차가운 오이 냉채를 바로 먹는 것은 소화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시금치, 근대, 두부입니다. 이 세 가지 음식의 조합은 오이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은 아니지만 영양소 간의 상극 관계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이므로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금치와 근대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옥살산은 두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불용성 물질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 수산칼슘은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신장에 축적될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나 근대를 요리할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 성분을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이와 이 음식들을 함께 드실 때는 이러한 영양소 간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올바른 조리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입니다. 9번째는 대파와 미역입니다. 이 조합 역시 오이와의 직접적인 영양학적 상극 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전통적인 지식이나 민간요법에서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라고 권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학적 근거가 아직 충분히 확립되지 않았더라도 특정 성분들이 서로의 영양 흡수를 방해하거나 소화 과정에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예를 들어 미역은 요오드와 같은 중요한 미네랄이 풍부한 해조류인데 파에 함유된 유황 성분과 함께 섭취 시 소화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특정 영양소의 흡수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이와 함께 대파, 미역을 섭취하는 경우 평소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위장이 민감한 분들은 소화 불량이나 불편함을 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으니 섭취량이나 조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은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기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앞서 감귤류 과일에서 언급했듯이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등 비타민C가 풍부한 모든 종류의 과일과 채소는 오이와 함께 섭취할 때 비타민C 손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이에 존재하는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 때문에 비타민C가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하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이처럼 특정 효소에 의해서도 쉽게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타민C를 온전히 섭취하고 싶다면 오이와는 시간 간격을 충분히 두고 섭취하거나 오이를 이용한 요리에는 비타민C 함량이 비교적 적거나 아예 없는 다른 채소들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식전에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고 식사 중에는 오이가 들어간 요리를 즐기는 방식으로 영양소 섭취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특성을 가진 오이를 어떻게 하면 더욱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이의 조리 방법과 섭취 시기를 전략적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산성에 약하고 고온의 열에 의해 활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오이를 다른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먹을 때는 레몬즙이나 식초가 포함된 드레싱을 넉넉히 뿌려 먹는 것이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오이를 생으로만 먹기보다는 살짝 데치거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여 익혀 먹는 것도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의 활성을 낮추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는 오이가 포함된 식사와는 다른 식사에 배치하여 섭취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한 오렌지 주스나 딸기를 즐기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오이를 활용한 냉채나 볶음 요리를 즐기는 식의 식단 분리 전략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은 젊은 사람보다 소화 능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오이를 너무 차갑게 먹기보다는 실온에 두었다가 섭취하거나 따뜻한 국물 요리에 아주 소량만 넣어 살짝 익혀 먹는 것도 위장의 부담을 줄이고 소화를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차가운 오이 냉국도 좋지만 날씨가 춥거나 위장이 약할 때는 따뜻하게 조리된 오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오이를 얇게 썰어 피클로 만들면 식초의 산성 성분 덕분에 아스코르비나아제의 활동을 억제하면서 비타민C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클은 또한 유산균 생성에 도움을 주어 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이는 우리 몸에 매우 이로운 효능을 가진 귀중한 채소임에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풍부한 수분 함량과 다양한 필수 영양소로 우리의 건강 증진에 다방면으로 기여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특정 음식들과의 잠재적인 궁합을 깊이 있게 고려하여 현명하고 지혜롭게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오이에 함유된 아스코르비나아제 효소는 다른 식품의 비타민C를 파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과는 가급적 섭취 시간을 분리하거나 식초나 레몬즙을 활용해서 열을 가하는 방법으로 효소의 활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우유와 같은 유제품과는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으니 섭취 시 각별히 주의하시고 설탕과의 조합은 비타민 B군 손실과 같은 영양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고 피해야 합니다. 이 모든 정보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식생활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인 조언입니다. 모든 사람의 체질과 소화 능력, 그리고 건강 상태는 각기 다르므로 오늘 알려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편안한 방식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오이에 숨겨진 다양한 비밀과 음식, 궁합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시니어 라이프를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며 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